4세기 후반에 우리 여기 이렇게 고구려, 그 다음에 누가 있었어? 이렇게 백제, 그 다음에 신라 이렇게 있었지, 그지? 그래서 이제 고구려 여기서 이제 뭐가 된 거야? 여기서 여기 무슨 왕? 소수리왕이 밥상을 다 차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소수리왕의 업적, 그래서 불교를 수용했다, 태학을 설립했다, 율령을 반포했다. 요 줄 다 쳤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여기에 뭐가 있었지? 여기에 이제 친유왕이 있었는데 친유왕은 뭘 수용했다? 불교를 수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고구려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누가 있었다? 광개토 대왕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광개토 대왕의 업적. 근데 광개토 대왕의 그 업적도 중요하지만 여기 뇌물 뭐가 있다 했습니까? 그렇죠? 뇌물 마리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네들이 이제 여기가 이제 뇌물 마리간이 이제 시작이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시험 문제에 주로 나오는 게 이렇게 1번 그랬고 1번에서 누가 침략을 해왔다. 왜가 침략을 해왔다. 그러자 2번 뭘 한다. 지원을 요청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3번 그래서 뭘 해준다. 이렇게 3번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그릇이다. 무슨 그릇? 호명 그릇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맞죠? 호명 그릇이 있었고, 그래서 얘네들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다시 도망간다. 4번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가야인데 무슨 가야로 도망갔다? 금강가야로 도망갔다. 금강가야. 그래서 얘네들이 쫓아갔죠. 이게 5번 쫓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터가 신라에서 뭘로 바뀐 거야? 전쟁터가 신라에서 가야로 바뀌면서 이 금강가야에서 무슨 가야로 얘들아? 금강가야에서 무슨 가야로? 대가야로 6번 중심이 뭘로 이동됐다. 이렇게 이동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 요거를 하나의 프레임으로 봐야 된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출제자들은 요걸 하나의 프레임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세기? 그렇지, 5세기. 그래서 이제 5세기로 가면 여전히 누구랑 싸움이다. 고구려와 이제 백제, 고구려와 백제의 싸움인데 여기 가면 아직도 우리 무슨 왕 있습니까? 무슨 왕? 그래서 장수왕의 업적 남하죠, 남하, 그죠? 수도를 천도를 해가 평양성으로 천도해서 남하를 하게 된다. 그래서 남하를 해서 이 사람이 뭘 먹는다. 한강을 먹어요. 한강을 먹으면서 엄청 자기 업적이 자랑스러워. 자기 아버지의 업적도 자랑스러우니까. 그래서 EBS 교재에 광개토 대왕 비, 그 다음에 충주 고구려비가 이제 안 써 있죠. 원래 거기에 써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써 있어요. 그래서 충주 고구려비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고, 이때 백제는 얘네들의 뭘 받으면서 여기서 공격을 받자 한성에서 어디로 간다? 웅진으로 간다. 그래서 요 상황이 이렇게 장수왕 때문에 얘네들이 웅진으로 가는 거, 요거를 같이 물어본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서 그 옆에서 백제가 맞는 걸 지켜보던 신라도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백제도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뭘 맺을 수밖에 없었다. 동맹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보세요, 얘는 완전 찌그러졌습니다. 웅진으로 완전 찌그러졌고, 얘는 아직도 고대 국가로 출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구려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를 뭐 건드릴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 6세기가 되면 이 고구려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완전 나태해지면서 귀족 사회에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분열, 이 귀족 사회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약간 이제 침체기를 겪게 되죠. 고구려가. 그러니까 그리고 뭐 또 매번 똑같은 잘 나가는 왕들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장수왕이라든지 그 광개토대왕처럼 그 뭡니까 연타석 홈런이 나오기도 하지만 왕이 그렇게 계속 다 똑똑한 건 아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고구려가 이렇게 좀 침체기를 겪고 있을 때 이제 백제와 신라가 이제 다시 자기네들이 어떤 그런 제도약의 기회를 갖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누가 있었냐면 여기 무령왕이 있다. 이 백제 무령왕이 있는데 거기 교재 그 15페이지에 보면 백제 그래서 무령왕 있습니까? 네. 네, 거기서 우리가 줄쳐야 될 것은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했다. 그래서 지방에 대한 통제가 어떻게 되었다? 강화됐다. 지방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다.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줄을 치면 되는 거야. 그러면 22담로에다가 뭐라고 써야 되냐면 행정구역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 무슨 구역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행정구역. 행정. 그러면 행정구역에 왕족을 파견했다. 왕족은 누구랑 친한 애들이야? 왕이랑 친한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왕이랑 친한 애들을 22개 행정구역에다가 파견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 여기 웅진에 천도하면서 22개 행정구역으로 나눴는데 그거를 무령왕 왕족 친척들한테 다 보냈다. 그러면 그만큼 지방에 대한 통제가 강화된 것이고 왕권이 어떻게 된 거야? 그렇지, 왕권이 강화된 거지. 그러니까 무령왕이 왕권을 모아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강화시켰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신라는 뭐 하고 있었냐? 이때 신라는 지증왕이 나오게 됩니다. 무슨 왕이 나온다 얘들아? 지증왕. 비슷한 시기라는 거죠. 그 지증왕이 어디 있냐면 14페이지 맨 밑에 있어요. 14페이지 그 맨 밑에 있습니까? 지증왕 있나요? 네. 거기 가면 국호를 신라라 하고 왕호를 마리간에서 뭘로 바꿨어요 얘들아? 왕. 그러니까 이제 신라라고 하면서 왕이라는 칭호를 쓰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우상국을 복수시킨다. 그래서 이제 그 지증왕이 시험지 나오는 게 우상국을 복수시켰다. 즉 울릉도를 먹었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어디까지 먹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얘들아. 독도에 대한 어떤 그런 역사적 어떤 증거, 사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지증왕이 이제 가끔 시험 문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지증왕보다 또 더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지증왕보다 신라의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밥상을 차려준 왕이 있다. 그 밥상을 차려준 왕이 누구다? 버풍왕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버풍왕도 그 EBS 교재 14페이지에 있는데 거기 그 줄을 쳐보면 상대등과 병부를 설치했다. 병부는 국방부거든요. EBS 교재 보세요. 14페이지면 상대등과 병부를 설치했다. 병부는 국방부예요. 국방부를 설치했다는 건 군사력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강화시키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율령을 반포합니다. 공복을 제정합니다. 불교를 수용합니다. 고대 국가의 특징들을 이제 거의 완성시켰죠. 그죠? 왕권을 강화시키고 버풍왕이 그런 걸 다 한 다음에 금강가야를 병합했어. 금강가야를.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는 버풍왕이 가야를 멸망시킨 건 아니에요. 완전히 가야가 멸망되려면 얘들아 뭐가 사라져야 돼? 금강가야도 사라져야지만 대가야도 사라져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버풍왕은 금강가야는 먹었지만 어디 못 먹었어요? 대가야는 못 먹습니다. 그래서 버풍왕이 가야를 멸망시켰다. 이렇게 나오면 시험 문제에서 틀리는 거예요. 알았죠? 그냥 가야만 멸망시킨 거죠. 그러면서 건원이라는 독자적 연호까지 사용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사람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무슨 왕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바탕으로 해서 무슨 왕이 나오는 겁니까? 진흥왕이 나오는 거죠. 진흥왕. 그리고 여기 무령왕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무슨 왕이 나오는 거예요? 성왕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그냥 지나갔지만 여러분 전성기 지도가 어떻게 됩니까? 전성기 지도가 이렇게 돼서 여기 있을 때 얘네들은 화살표가 어떻게 됩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빠져나가지, 그치? 이렇게 빠져나가는 지도가 나오면 언제 전성기를 얘기하는 거다? 5세기 고구려의 전성기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예, 됐어요? 네. 자, 성왕부터 먼저 합시다. 거기 15페이지 그 도표에 보면 성왕 있어요. 성왕 있습니까? 사비로 천도하고 그러니까 웅진에서 성왕이 어디로 간 겁니까? 여러분 어디로 간 건가요?
웅진에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사비로 가죠. 사비로 청거를 하는 것은 상황이 다른 거지. 한성에서 웅진 갈 때와 웅진에서 사비로 갈 때는 완전 차원이 다른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는 재도약의 기회입니다. 재도약. 여기는 완전히 급박한 위기 상황. 그러니까 웅진에서 재도약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웅진은 방어를 하기 좋은 곳이에요. 수도라고 할 수 없어요. 수도는 평야지대가 쫙 있었고 강까지 있어가지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아야 되잖아요. 성도 짓고. 근데 웅진은 그럴 곳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비로 오는 것이고 나라 이름을 뭐라고 하는 것이다. 남부여라 한다. 나라 이름을 뭐라고 한다? 남부여. 그럼 남부여로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지. 그지? 이런 거지. 부여에서 고구려가 나오게 되는데 이 고구려의 나올 애가 누구예요? 주몽이죠. 주몽. 그죠? 주몽에서 여러분 백제로 간 사람이 누굽니까? 백제로 간 사람이 온조죠. 그러니까 성왕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부여에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부여 계승 의식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부여 계승 의식. 남부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부여 계승 의식을 좀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성왕이 한강을 일시적으로 여기서 일시적이죠. 일시적으로 성왕이 먹는 거죠. 한강을. 그래서 한강을 먹었는데 여기서 성왕은 견제를 했어야 됩니다. 뭘 견제를 했어야 되냐면 얘네 여러분 여기까지 무슨 관계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무슨 관계입니까? 꾸준히 무슨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동맹관계를 맺고 있었잖아요. 신라를 철도까지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진흥왕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진흥왕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디를 먹지 않는 이상 자기네가 큰 나라로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한강을 먹지 않는 이상 큰 나라로 발전할 수 없어. 상황에 따라서 국제관계는 동맹을 맺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할 수도 있는 거야. 얘가. 적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고구려가 이렇게 잘 나갈 때는 동맹을 맺지만 이제 고구려 침체기에 접어들었고 백제가 한강을 먹으면 백제가 훨씬 더 신라보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커지면 신라에게는 또 오히려 위협이 되죠. 그러니까 진흥왕 입장에서는 아무리 동맹관계지만 그냥 내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도 어딜 먹어야 돼요? 한강. 그러니까 결국 진흥왕은 어디를 먹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한강을 그럼 한강을 먹으려면 어디를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까? 백제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왕은 믿는 도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발등 찍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맨날 계속 끊임없이 이때부터 끊임없이 동맹관계를 맺어오다가 갑자기 배신하고 공격을 했으니까 성왕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성왕이 관산성 전투 이 관산성이에요. 관산성 전투를 독려하러 오죠. 독려하러 오다가 신라의 매복군에 걸려서 성왕이 전사합니다. 성왕이 죽어요. 자, 성왕이 죽는다. 그러면 이제 백제와 신라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가는 거지. 그죠? 백제와 신라는 더 이상 이제 뭐 어떻게 지낼 수가 없어요. 친하게 지낼 수가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어쨌든 진흥왕은 한강을 먹으면서 여러분 여기다가 뭘 만들게 되냐면 당항성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 거예요. 당항성. 이 당항성이 만들어지면서 여러분 누구와 교류하는 거예요? 누가 교류? 중국과 교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중국과 교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한강은 결국 누가 먹게 되는 거다 얘들아. 신라가 먹게 되는 거죠. 신라.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기 진흥왕 줄쳐봅시다. 진흥왕에서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는 게 뭐냐?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어떻게 했어요?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개편했다. 그래서 여러분 화랑도는 원래 원시 그 부족 사회의 전통입니다. 근데 그거를 국가 조직으로 개편하면서 전쟁터에 써먹었죠. 그죠? 그 다음에 한강 유역을 차지했고 그 다음에 함경도 대가야를 점령하면서 이 대가야를 정복했기 때문에 가야가 완전히 뭐 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멸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야가 완전히 뭐가 되었다 얘들아? 멸망하였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 보면 단양, 신라, 적성비부터 해서 4개의 뭘 만듭니까 여러분? 순수비를 만들게 되는데 그게 그 밑에 지도에 있어요. 그 지도에 보시면 거기 북한산비, 단양, 신라, 적성비,
창녕비, 그 다음에 황초령비, 마우령비 이렇게 하고 비들이 있죠, 그죠? 지도 줄쳐봐, 거기 줄쳐봐. 마우령 순수비, 황초령 순수비, 북한산 순수비, 그 다음에 단양 신라 적성비, 창녕 순수비예요. 아, 지도에 줄치라니까. 아니면 그 설명 맨 밑에 있어. 설명 맨 밑에. 15페이지 맨 밑에. 15페이지 맨 밑에. 거기 줄치라고. 창녕비, 북한산비, 황초령비,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얘들아? 마우령비, 단양신라, 적성비 있지, 그치? 네. 여기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시험 문제 너희들한테 제시하는 게 뭐냐면 북한산 무슨 비예요, 여러분? 네, 북한산 순수비죠. 북한산 순수비. 이 북한산 순수비가 제시되면 무슨 항을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진흥항을 물어보겠다.